안녕하세요. 분재 감별사 맞죠? 예. 네. 분재 감별사 예술분재원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나무 한 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때, 부감독님? 이 나무 지금 영상으로 보기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보면 나무 괜찮습니다. 이 나무 영상으로 볼 때 나무 그런대로 자연목이고 예. 분생활도 좀 오래 한 것 같죠? 수피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수피를 보면은 분생활도 좀 오래 한 것 같고, 뭐 이게 전형적인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지렁이 기어가는 듯한 그런 줄기 흐름이지만은 또 이제 요소에서 이렇게 가지가 또 나오기는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 홍송어 기질도 보여요. 그래서 나무 그런대로 뭐 초보자들이 볼 때는 초보자들이 본다라고 얘기하면 아직 안 되겠다. 그런대로 뭐 나무 무난하죠. 자, 근데 이 나무는 전하 부감독님의 나무가 아니죠. 예. 어떤 분이 이 나무를 갖다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혹시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상당히 비싸죠. 소나무 쳐놓고는 또 그렇게 아주 비싼 가격도 아니에요. 자연산 쳐놓고는. 그렇죠. 낙찰가가 지금 이 나무로 55만 원인데, 우리 부감독님 최초에 이 나무 가격 이 나무 첫 대면하는 순간 이 나무 얼마짜리라고 하셨죠? 15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소장자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아니, 15만 원이면 지금 몇 배를 비싸게 산 거예요? 2배, 3배. 3배가 넘죠. 거의 4배 가깝죠. 예. 그러면은 이 소나무가 그렇게 비싼 나무가 아니다, 소나무 가격 쳐놓고는 비싼 나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갖다가 그렇게 저렴하게 평가한 이유가 있겠죠?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 나무 소장자의 허락을 받아서 이 소장자가 이걸 교재로 쓰랍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나 인터넷으로 분재를 구매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가, 그 교재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의 이름은 이렇게 새카맣게 그 전기 테이프로 가리고 이 나무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 부감독님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매가에서는 55만 원을 낙찰을 받았는데 왜 이 나무가 15만 원짜리 밖에는 되지 않는가? 그래, 15만 원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 18만 원 정도를 올려주죠. 아니, 뭐 18만 원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봐서는, 그림상으로 보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나무가 가지도 좀 많이 받아놨고, 뭐 하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안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뜯어보면, 15만 원을 줘도 분재로서 만들기가 아주 난해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탁 들어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좀 보면은 풍성하고 나무가 곡도 좀 있고 피질도 좀 있고 뭐 해서 괜찮아는 보였는데, 좀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흠잡을 때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소재 전문가라고. 근데 소재 전문가 가지고 두드려 보면 가지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근데 가지도 지금 제대로 된 가지가 남는 거예요? 예. 제대로 된 가지는 남아요? 남지가 않죠. 그러니까 남으면은 분재로서 개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흠집 저거 흠집 해서 자르다 보면 한두 가지, 최소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궁금해 하시겠죠. 네.
도대체 어떤 나무길래, 그러나.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가까이 좀 와주십시오. 자, 먼저 이 근장 한번 보여주죠.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근장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자연산이다라는 게 여실히 근데 드러나죠. 정변부터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 아니, 일단은 처음에 봤을 때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것은 요 근장이라는 뿌리빨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자연산은 이런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장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나무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나무가 만들어질 때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나무는 지금 정면이 이렇게 틀어졌단 말이에요. 예. 이 틀어지면은 이게 앞으로 치고 나온 거잖아요. 예. 이 앞으로 치고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전면으로 튀어나온 가지처럼 사람을 위협을 해요. 엄청 보기 싫습니다. 엄청 보기 싫죠. 예. 그래서 일단 이 뿌리빨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예. 나무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이 뿌리빨에 맞추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야지. 확 돌렸어야 되죠. 예. 예. 제가 이 아침밥을 시원찮게 먹었는가 봐요. 그래갖고 안 돌아가는데 이 나무를 갖다가 이 뿌리빨을 방향하고 맞춰서 그냥 확 돌려줘야 되는데 이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죠. 가능하죠.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교정이 가능한 뿌리빨이죠. 예. 그러나 현재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 부감독님 소나무 몇 번 작업해 보셨으니까 이거 돌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 정도 굵기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 그렇다고 또 너무 쉬운 것도 아니고. 네. 초보자 부감독님 실력으로는 충분히 돌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좀 마음에 들게끔 트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 것은 네. 될 것도 같은데. 그래서 요 뿌리빨이 이렇게 옆으로 뻗었을 때는 이게 자연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철사를 다 걸어서 조금 더 낮추면은, 예. 그래서 이 뿌리빨이 드러나게 하면은 굉장히 대단한 뿌리빨이 돼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정면을 갖다가, 이렇게 찌르는 뿌리빨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또 사리까지 있어요. 예. 이 굉장히 불합리한 뿌리빨이죠. 안 어울리는 뿌리빨이고 있어서 오히려 손해가 나는 그런 뿌리빨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또 잘 올라갔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 가지가 여기가 철사 감은 자국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한번 여기 가까이 한번 봐주세요. 엄청 뭉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혹이 돼가지고 크게 뭉쳐버렸죠. 예. 근데 이게 차라리 소나무 이파리 속에 들어있으면 안 보이는데 눈에 잘 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작은 영상으로는 안 보인다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스마트폰으로는. 예. 그러면 요 가지는 이 안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요 가지는 천상 날아가야 되는 가지가 돼버리죠. 그렇죠. 나무를 본격적인 분재로 배양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요 가지는 이제 전혀 없어져야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가지가 돼버린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지인데, 두 번째 가지는 원래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여기서 나왔어야 되죠. 그렇죠. 원칙은 그러죠. 원칙은. 예, 원칙은 그러죠. 근데 이것보다 지금 높단 말이죠. 예. 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걸 갖다가 쉴 때, 여기는 지금 휘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예. 쉴 때 요 가지의 방향을 갖다가 전혀 고려하지 고려를 안 했다. 않고 여기를 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뱀 기어가듯이 지렁이 기어가듯이 요렇게 그냥 만든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가지 위치가 잘못됐다. 그러죠? 세 번째네요. 뿌리빨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여기 혹이 있고, 요 가지 위치도 잘못됐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빠져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굵게 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또 혹이 또 져 있죠. 엄청 굵어졌어요. 여기가 엄청 굵어졌죠. 여기가 굵어진 것이 여기 보면은 철사를 감아가지고 요걸 제때 못 풀으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철사 감아서 제대로 못 풀으니까 여기서 굵어져 버린 거예요. 영양분이 내려오다가 철사에 막혀가지고 여기에 고인 거죠. 거기서 막혀버려야 못 내려오고. 이게 지금 우리가 뿌리빨 만들 때 지금 그 원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철사가 감겨 있어가지고 영양분이 못 내려가니까 여기서 굵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에서 여기는 전혀 맞아 떨어지지가 않죠.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단 이 가지는 없어져야죠. 없어져야 되는 가지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철사를 깊게 감아가지고 이 위에가 또 여기도 이렇게 혹이 져버리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 가지가 날아가야 돼요. 예. 자, 날아가야 되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나무를 가지고 요것 날아가고 요 위에 날아가고 이제 요것 가지고 나무를 만들어야 되죠. 예. 요것하고 요것하고. 자, 그러면은 이게 나무가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굵기하고 여기 굵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 굵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굵어진단 말이에요. 많이 굵어요. 많이 굵어졌죠. 그러면은 역시 여기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요 가지도 또 날아가야 되죠. 그러면 요 가지가 날아가면은 이제 역으로 돌렸을 때 요 가지를 갖다 중심으로 세우려고 보니까 높은 데서 요 가지가 높은 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 잘라내면은 어떻게 잘라내야 되는 거니? 여기서 잘라가지고 사리처리를 하고 요 가지 하나만 가지고 나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 전부 다 날리고, 요것도 날리고, 요 윗부분 여기서 잘라가지고 날리고, 요것도 여기서 잘라가지고 사리처리 하든지 해서 날리고, 요 뒤까지 하나 하고, 요것 하나 가지고 나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나무가 그 가격이 나온 거예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전혀 분재로서 장래성이나 작품성을 담보할 수 없는 최악의 작품이 요게 경매에 나온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이 나무를 갖다가 관리하셨던 분은 요 나무가 좀 대단하다라고 여기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분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목분을 썼는데 여기 흙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은 마사하고 저곡토도 있고 뭐 토태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토태가 아니고 태토. 태토. 네. 자, 요 마사를 갖다가 위에 살살 이렇게 좀 걷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소나무에 지금 적합한 용토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소나무는 이렇게 굵은 가는 입자로 분갈이 하지 않아요. 최소한 중간 마사 정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그 중간 마사 정도로 써야 되는데, 요게 지금 이 완전히 아마 철체면 마사도 쓰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태토가 들어있고, 나머지 마사 채웠던 부분도 완전히 다 빠져져가지고 분갈이를 한 10년쯤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목분에 넣어가지고 이걸 다 덮어 놓으면은 마치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걸 초보자가 갖다가 살릴 수 있을까요? 살릴 수는 있죠. 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나무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한 몇 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자꾸 이제 세력이 떨어지고 네. 그 뭐 처음에 가져가면은 뭐 1, 2년은 계속 물을 주고 거름 주고 그러면 살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그게 세력이 다 떨어지고 나면 네. 이제 영양분도 흡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시들하다가 이제 그 몇 년 후에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했던 것, 그 위에는 뭐 이렇게 마디 사이가 아주 긴 편은 아니에요. 그런대로 그 부분 많이 긴 것 같아요. 많이 길기는 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가 하나도 한 뼘, 이렇게 한 뼘에 가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다 길고, 사실 예술에 있는 나무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이런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악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최악까지는 아니에요. 이 소나무니까. 소나무니까 조금 그 부분은 용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요것 다 잘라내가지고 요걸 해가지고 이 나무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나무를 산 가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가치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지금 상태의 가격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면 네.
안 나오지.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나무를 제가 봐서도 이 뿌리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 일단 뒤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와야 되죠. 예. 요건 이제 사리 처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도 다 잘라내고 사리 처리를 해야 되죠. 근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이 이 생에서는 틀린 거예요. 이제 다음 생을 기다려야 되죠. 이 생에서는 틀린 나무입니다. 근데 자, 이런 나무가 이 나무에 걸맞는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도 문제 삼지를 않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지. 예. 요게 예를 들어서 그냥 플라스틱 분에 심겨졌다고 합시다. 예. 플라스틱에 심겨져서 한 15만 원. 예. 그러면 정원수로 갖다 심기에는 그냥 또 무난하죠. 예. 예, 굵어지면서 단점이 커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또 이것도 세월 오래 가면은 밑에서 굵어지고 어떻게 해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소나무 자체 어떤 뭐라 그럴까 뭐 하여튼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분재라는 이름을 달고 이 굉장히 신경을 쓴 것처럼 목분에 심어진 상태에서 이 가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분으로 인해서 나무 가격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 구입자, 초보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목분에 짜서 넣는데 설마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여기다 넣겠어? 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믿음을 심어줘 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인술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적절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경매 진짜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싼 나무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나무를 모르고 단지 스마트폰에 나온 영상만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는 이런 걸 당해요. 이렇게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지금 55만 원짜리인데 근데 사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이 넘는 나무도 여러분들은 스마트 영상 보고 처음 보는 그 느낌 그대로 지르잖아요. 맞죠? 예. 근데 그렇고 나서 나무가 이렇게 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제일 처음에 이 나무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럴듯 했단 말이에요. 그 그럴듯한 것에 반해서 질렀을 때, 그러면 이 나무 그렇게 55만 원 주고 샀을 때 반품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안 해줍니다. AS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AS는 뭘? 쉽게 말해서 분갈이나 수영 교정이나 이런 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겠죠. 안 해주죠. 그게 끝난 겁니다, 이건. 그냥 그 위에 판매되는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마치 뭐 뜨내기 약장수한테 약 사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 투입했던 돈은 그대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무한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분이 이 나무를 볼 때 뭘 떠올릴까요? 저 나무 그 가치는 있어라고? 살 때는 그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렇죠. 살 때는 당연히 예.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샀겠죠. 근데 이 나무를 분재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딱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갖고 점차 안목도 높아지고 나무를 보는 눈도 높아져. 열려지죠. 예. 그러면 그때 이 나무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정이 좀 떨어지고 필요 없어져 자꾸 이제 짐이 되지. 짐이 되죠. 그래서 분재를 살 때 짐이 될 나무는 아예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의 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작품을 할 때는요, 진짜 면밀히 살펴야 돼요.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가지 하나의 위치,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가지가 났느냐, 여기에서 가지가 났느냐에 따라서 나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나무가 가지가 나온 것하고 여기서 나온 가치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그 밑에서 한 가지 나오고 그 위에 지금 휘어진 것을 거기서 했으면 딱 잘라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수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사실 위치가 맞지 않는 위치잖아요. 예. 여기 위치를 잘라내고 여기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휘인 데서
요 잘라낸 부분을 차라리 살려놓고 예. 예? 그거를 날렸으면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위치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 굵기, 흐름, 이런 모든 것들을 뿌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지 끝까지 가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게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나무 가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소사나무 같은 경우는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소사나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상처 위치가 또 어떻게 되느냐, 그에 따라서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냥 이 소나무 같은 경우도 자, 이 굵게서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낚시 그처럼 가늘게 쭉 뽑아 올라간 나무하고, 이렇게 중간에서 막 철사 짜고 뭉쳐가지고 혹이 지고 이 여기보다 여기 위에가 더 굵고, 이건 나무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나무는 나무지 왜 나무가 아니에요? 분재가 아니죠. 아니지라는 얘기지. 제가 적금판으로 또 키워가지고 제 말에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린 분재 얘기하잖아요. 아니. 분재도 정원수가 있고 분재수가 있고 그런 거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를 피해야 되는지, 어떤 나무를 구입해야 될 것인지 가능하면은 직접 실물을 보고, 이 나무가 조금 고가다 싶으면은 몇 번 찾아봐야 됩니다. 몇 번 살펴봐야 돼요. 몇 번 살펴보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비로소 진정한 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나무가 또 있습니다. 그 영상은 다음에 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무를 제 예술에서도 분재가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분재를 갖다 채워놔야 되니까 이게 한 주 한 주 사서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분재원에 가서 사는 나무, 소장자한테 사는 방법. 근데 요즘은 분재원이나 이 소장자들이 나무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워낙 경매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도 경매판 기웃거리면서 나무 한 주씩 사서 모으는데, 그 제가 구입한 나무, 그 다음에 이 나무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한 나무 나중에 또 보여드리고, 제가 구입해서도 문제가 되는 나무, 그래도 저한테는 그래도 괜찮지만은 이 나무를 갖다가 초보자라든가 중급, 아니죠, 고수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고수한테 가도 위험한 나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나무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상 예술분재원 분재 감별사 이빠른 남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